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숙박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발 입국자 규제가 153개국에서 75개국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추석 연휴 국내 여행은 10명 중 1명꼴로 떠날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나 관광청이 아시아나 항공과 하나투어가 판매 중인 스카이라인 투어에서 다양한 기내 이벤트를 함께 합니다. 서울시 관광협회 주요 업종위원회는 관광업계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카할라 호텔 앤 리조트가 요코하마에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리거가 추천하는 와이키키 서핑 스팟 탑 9을 소개합니다. 9월 28일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9월 28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는 관계로 동영상 뉴스를 비롯해서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는 28일자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자까지만 마감을 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임시 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찾아오는 걸로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법무부가요,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숙박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2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간은 이제 11월 4일까지 40일 정도인데요. 요게 이제 통과가 되면 내용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요,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숙박 신고 시행 또 시기 등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담긴 게 주요 어떤 골자입니다. 예.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 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 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 경고를 발령하면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 시행 신고제가 시행이 되니까 평상시에 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일단 단계가 있어요. 뭐 이렇게 심각, 위기, 주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신고제가 시행이 되는 건데, 숙박 신고 제도가 시행이 되면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단기 체류 자격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희가 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는 이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같은 거에 담긴 인적사항이 담긴 그런 증명서입니다. 자료를 숙박한 날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 숙박업자는 법무부에 제출하셔야 돼요. 법무부는 문체부 등 관계부처 및 숙박업계와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운영 방안을 협의해서 오는 2021년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정보통신망 구축 전까지 운영할 임시신고 방안을 제도 시행일인 12월 10일 이전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 경보가 발령되는 긴급한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코로나 사태니까 90일이야. 예. 그 머무르는 숙박업자들은 법무부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법무부는 비자 신청 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비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하는데요. 법무부는 인력, 시설, 장비 등 보유한 재정 건전성 그리고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업무를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비자 상담, 비자 신청에 대한 접수, 신청 내용의 전산 입력, 발급된 비자의 교부 등 비자 관련 단순 업무를 위탁하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비자 신청 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제외 공간의 비자 업무 적체를 해소하고 비자 신청인에게는 상담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비자 업무가 이제 위탁해서 하면 조금은 편해진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 규제를 가했던 국가가 코로나 초기는 한 153개국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그랬죠. 하지만 현재는 75개국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모범적인 방역 체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베트남과 러시아가 항공노선 재개를 알려왔죠. 그리고 일본 역시 상용 수요에 대해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염병 관련 자가격리 그리고 또는 음성 확인서 등 검역 강화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많아서 아직까지 수요 위축은 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요, 완전한 종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어서 자유로운 이동에는 제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무리 그 제한국이 좀 줄었단 한들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여전히 부담이죠. 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추석 연휴에 여행과 성묘를 자제해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질병관리청입니까? 이제 거기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자, 추석 연휴 기간 중 숙박 여행 계획률은 작년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그래도 뭐 여전히 많이 간다고 하네요. 그죠? 올 연휴가 이제 5일이죠. 5일. 그래서 작년보다 하루 길지만 해외여행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또한 여행 계획자 중 목적지 미정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여행으로 이어질 확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추석 기간 관광, 휴양 목적의 숙박 여행의 계획이 있냐에 대한 걸 했는데 2017년 이후 4개년 결과를 비교했는데 추석 연휴 직전 2주에서 5주 이렇게 해서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대략 보면 이제 제목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민 10명 중에 한 1명 정도, 1명 조금 안 되거든요. 소수점까지 따지면. 근데 1명 정도로 해서 국내 여행 계획이 있다라고 했고 요 숫자는 이제 2017년에 비해서 한 30%가량 줄어든 그런 통계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성은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 그냥 어디 멀리 여행 가시는 것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하는 게 우리 또 여행업계도 빨리 회복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관광협회가 지난 21일 관광협회 중앙에 그 상금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주요 업종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와해 단계에 이른 관광업계 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매출 정지 상태, 또 심각한 현실 인식, 그리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장단은요, 관광 관련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기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무기한 연장,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이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금액 확대 및 진입 장벽 완화, 그리고 국내 여행 소비 지출 소득 공제한 철회에 따른 별도 방안 마련, 그리고 지방세 감면, 그리고 삼성급 이하 호텔 대상 추가 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업계 지원 대책 마련 등의 기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제시된 의견은 관광업계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흔히들 이런 말이 있죠.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다 울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 곳에만 젖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이지만 골고루 젖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행업계 굉장히 제일 피해 막심하고 회복 기간 느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 차원에서 좀 더 힘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아쉬운 점은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업종들이 있죠. 편의점, 예전에 편의점도 그랬고, 이번에 PC방도 그랬고, 그분들은 하다못해 청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플랜카드 들고 거리로 나가요. 근데 우리 여행업계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용기? 예, 그런 용기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꼭 그게 문제 해결의 정답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그런 식의 자신의 어필을 좀 할 필요도 사실은 있어요. 그 PC방 이런 것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몇 명이 됐건 작은 인원이지만 프랜카드 들고 나가니까 언론이 주목을 해주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여행업계에 그만큼 용기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분이 과연 있을지, 그거는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 원래 라이브 방송했는데 제가 이번 추석 연휴인지 너무 정신없어요. 몰랐네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이제 언제죠? 10월 1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날 라이브 방송은 저희가 안 하고 대신 한국 시간 9월 29일 화요일, 9월 29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라이브 방송을 할게요. 라이브 방송. 9시에 할지 8시에 할지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게시판에 좀 알려드릴게요. 아마 저녁 8시부터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나의 인생 여행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여행 이야기를 좀 진솔하고 담백하게 한번 제가 차분하게 이런 일이 있었고 여행을 갔었고 이렇게 그런 좀 에피소드를 저희가 나눠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화요일 9월 29일 한국 시간 화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그때 할 테니까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심심하시면 차 안에서 보셔도 되고, 저희가 녹화해 놓은 거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팟캐스트로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는 심심하지 않게 움직이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뉴스와 저희 텍스트 뉴스는 이번 주 이제 오늘 나가는 요걸로 이제 이번 주 연휴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가 돌아오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5일자 뉴스부터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